항상 사이언스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하고 다음 달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 또는 인문학 쪽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난리잖아요. 그 중동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미술에 대해서 할까 하는데요. 미술 시장 이야기입니다. 미술 자체가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그 미술 그림값이 떨어졌다고 했더니 사실 상당히 좀 매기가 몰린다네요. 이게 상성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음 달에 하기로 할까요? 이번 달에는 박현준 교수님 모셔서 중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중동이 이게 잘못하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관광이 이런 얘기 있고요. 북한이 그 무기를 대줬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박현정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분은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박현정 교수님은요. 서강대 종교학과 석사 나오시고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석사 이슬람연구소 이슬람학 석사입니다. 역시 동대학에서 이슬람학 박사를 받으시고 저는 박사 2개 받으신 분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테헤란 대학 이란이죠. 시락 이슬람학부 종교 신비주의학과 이슬람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박사를 받으셔서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현재는 지금 서강대학교 유럽연화 연구소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굉장히 저서도 많으시고 텔레비도 많이 나오시고 최근에 이분이 여기 참여하시는 줄 몰랐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 한번 읽어봤는데 교수님 계신지 몰랐네요. 벌거벗은 세계사, 사건편, 인물편, 전쟁편, 그 다음에 경제편, 잔혹사편에서 시리즈로 나오시는데 박 교수님 다 계십니다. 책이 좀 많아서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를 못 드리겠고요. 바로 지체 없이 박 교수님 모셔서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박현정입니다. 박사는 소개는 아니고요. 캐나다 웨이에서 그 논문에 교수님하고 문제는 없었는데 가까운 문제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이란 테헤란에 됐으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과 중동 전쟁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제 저작권을 좀 확인을 붙였어야 되는데 한 여성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전하는 것은 가사 지구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의 지역이 아니라요. 육상, 해상, 공중이 봉쇄되어 있는 곳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세종시만한 크기거든요. 240만 명 정도가 살고요. 남녀 비율은 반만 정도 되고 거기 크리스천들은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삶을 했는데 다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해가 없이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해가 못 받으면 평생을 여기서 살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생겼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가사인데요. 그래서 통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어디 나갈 데도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때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아랍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마스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마스 안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17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16년째 사실은 봉쇄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신문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하마스를 지지한단 말이냐? 잘 좀 봐라. 하마스를 지지하는 멍청한 군주는 중동에 하나도 없다. 지도들 치고 하마스를 좋아하는 지도들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마스가 한 거를 욕하는 것도 불편하다.
왜냐면 이방 민족들 하마스가 욕하는 걸 욕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도 수만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공동성명한테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고 그 민간이 살상한 걸 강력히 비난한다. 그리고 그 뒷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향한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도 보시면 2022년 중동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는 39.2%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스를 들어오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작년에만 2등이었지만 보통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석유 수입량의 최소한 60%가 이쪽 쪽에서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요. 우리도 이제 그전에 80%였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계속 줄이고 해서 60%까지 왔습니다만은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올해도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중동 정세를 여기 전쟁이 일어나긴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왜 이 전쟁을 이 중동 정세에서 봐야 되냐면 왜 갑자기 하마스가 공격했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마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했냐? 아닙니다. 자기네도 알아요, 뭔 얘기인 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력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정당 자체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당 자체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력들은 공군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도 못 가지고 있고 해군이 있기가 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육군의 민병대 수준의 중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정당의 그 분이 우리 국군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마스는 정파거든요. 예, 무장 조직에 시작해가지고 정당에까지 진출한 정당 조직이기도 하면서 무장 정파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말씀드렸듯이 육해공이 다 봉쇄가 되는데 해군이 있을 리가 없고 공군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육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군이고 민병대예요.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레이더망이 걸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조용히 다른 데서 하고 이런 훈련하기 때문에 정규군이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런데 왜 하느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은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공습을 하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론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그러면 그래 알겠어.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전에도 알아. 그전에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해온 거 아는데 그럼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한 얘기는 1989년 소련이 붕괴되는 시점부터 미국이 2017년까지 세계 유니폴라 월드에 이루었다. 그 당시 미국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그 말을 할 때 아이고 엄청 잘난 체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예. 다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슈퍼파워가 아니고요. 슈퍼 두퍼 파워, 엄청난 파워죠. 뭐 견딜 수가 견뎌낼 수가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985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1985년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점을 생각나는데 85년에 제 기준을 봤었을 때 국립대학교가 신입생 입학 등록금 합쳐서 제가 5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사립학교라서 60만 원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숫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학 입학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했던 전자제품이 소니 워크맨이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이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가격인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이고, 그 당시에 소니 워크맨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삼성이 나오게 해서 삼성 마이마이인데요. 그게 2만 원에서 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차비를 해가지고 한 달에 썼던 게 한 4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 보통 한 3, 4만 원의 용돈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삼성 마이마이 들으면 되지 않느냐? 예, 삼성 마이마이만 들으면 돼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친구 거를 들어가지고 워크맨 한번 들으면 삼성 마이마이 못 듣습니다. 예, 음질 차이가 막기라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지금 뭐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 차이보다 훨씬 컸던 거 저는 한 10배 이상 차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막기여도 삼성 마이마이를 듣다가 워크맨을 들으면 다시는 삼성 마이마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따라왔던 그 일본인데 일본의 그 폐망이 시작된 게 실질적으로 1985년 9월달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서방 선진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여서 환율을 강제 조정하지 않습니다. 1달러가 250엔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2달 안에 그게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경제는 끝났고, 독일 마르크화도 강제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일본만큼 충격은 많이 받죠. 일본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꺾은 거죠. 그 당시 일본의 GDP가 미국의 33%입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예. 어떤 데는 37%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1985년에 GDP가 일본이 미국의 33%였어요. 반올림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끝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게 왜 이거를 그렇게 할까, 멀쩡히 눈 뜨고 당할까 했는데, 독일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독일 재무장관한테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거에 합의했느냐. 독일 재무장관이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마르크화가 굉장히 약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게 맞지만 이건 장기적인 데서 좋지 않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 경제가 쓰러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충격이 우리한테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의 유일하게 가는 게 미국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이게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85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막을 열었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990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6%였어요. 6%. 네. 2000년에 12%예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00년에 12%인데요. 2010년에 40%까지. 그럼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은 뭘 했냐? 아시다시피 전쟁만 했습니다.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이해는 가요. 아니 그렇게 자존심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전부 다 분기통치했죠. 그 분위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그걸 느낄 정도였으니까 미국의 그 분노를. 예. 그리고 그날 9.11 때 저희는 캐나다인데 몬트리올인데 저희 수업 하나도 안 했습니다. 2주 동안 수업 안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애들 어떤 일은 익히 미루어 짐작이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이슬라믹 스타디스니까 저희 이슬라믹 스타디스 도서관에 따로 있거든요.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예. 온갖 보안부대가 다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 다 뒤진 거죠. 이 박현도 얘는 또 이상한 애가 얘도 무슬림이 아닌가 이게 다 뒤졌겠죠. 예. 그런데 그게 2001년의 전쟁을,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하는 얘기가 분노에 함몰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네타냐후에게, 우리 2001년에 당했었을 때 우리가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2001년에 들어갔을 때 오사마 빈라덴 안 들어가고 차라리 오사마 빈라덴을 잡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결국엔 못 잡았습니다. 예. 2001년 10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오사마 빈라덴 12월 16일 날 파키스탄 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바로 앞에서 놓쳐요. 예. 왜냐하면 미군이 안 들어가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해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하루를 놓치는 바람에 하루 만에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놓쳤고
그런데 나오기는 그러니까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환상 속에서. 2001년에 들어가서요. 언제 빠졌습니까? 2021년에 빠졌잖아요. 20년 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부분 2015년쯤에 계산했을 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계산을 했는데요. 전비가 3,300조 원. 3,300조 원 줬어요. 전비를.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들어갔었어요. 이라크 전쟁 들어갔는데 이라크 전쟁은 왜 들어갔는지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전쟁인데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중동 전쟁의 실패의 바탕이 됩니다. 들어가가지고요. 이 두 전쟁에서 쓴 돈이요 6,600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6,600조 원을 썼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00조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미국은 전쟁만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40%까지 줄어들었고 2011년이 되니까 미국이 아차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피보트 에이시아입니다. 그때 중국 잡는 정책입니다. 피보트 에이시아가 말이 피보트 에이시아고요. 결국에는 차이나 컨테인먼트 팔았습니다. 중국 봉쇄 정책입니다. 중국 봉쇄는 저걸 좀 예쁘게 멋있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처음으로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썼고요. 2012년에 오바마 때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 배치 그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다시 미국이 중동의 전장에 발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들어가면서 군대를 빼려고 그랬는데 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 뺐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왜 못 빼느냐 봤더니 항상 그런데 빼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계속 그게 군과 안 되는 겁니다. 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다 아프간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라크도 이길 수 있다 이랬던 군부가 지금도 와가지고 우리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전황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게 가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그 상태에서 떨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고 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면 중동은 왜 그러느냐? 근데 미국에 CLU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998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CLU를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CLU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는 우리가 그 스타벅스나 뭐 투썸 플레이스나 이런 데서 커피를 사 먹으면 그냥 빨대만 꽂으면 먹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석유입니다. 석유 밭을 알면 그냥 꽂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꽂으면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깊은 층에 지하 2,000에서 4,000m 사이에 셰일층이 있는데 거기에 석유가 있어요. 석유와 가스가. 근데 석유와 가스가 모이지 않고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개별 방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대로 꽂아도 조금 올라오다가 말아요. 예, 한쪽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걸 미국이 1998년에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내요. 그 회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파이프를 집어넣고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그걸 충격을 주면 그 층이 흔들리면서 애들이 방에서 이거 뭔 일이야 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모일 때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 예. 이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기술이 좋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 이게 흔들리는 정도가 때로는 지진 4도가 나오거든요. 예, 지진 4도가 나오고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옆에 그 식수란이 완전히 다 망가뜨려서 그 동네는 식수가 다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화당이 들었을 때하고 민주당 들었을 때하고 이거를 막느냐 안 막느냐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제는 중동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동에서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동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동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이란이요. 이란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우리 편 이거 미국말 잘 듣는데 이란 얘네들이 지금 불편해 죽겠다 이거예요. 얘기 뭐 핵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바마는 나오는데 얘 걸릴짝거리네 얘네들. 우리 중동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핵협상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 핵협상을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오바마식 햇볕 정책이에요. 그래서 묶어놓고 나오는 거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제 중동 그 산들이나 이제 친미 아랍 국가들이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니 이란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더라. 니 말이 되니? 그거를 이제 트럼프 때 엎은 거죠.
그걸 엎은 사람이 네타냐후가 끝까지 트럼프를 쫓아다니면서 이걸 엎으라고.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말 듣고 엎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엎었으면 다른 대책을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대책이라는 게 그러면 군대를 집어넣어서 때리던가.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예, 이란의 약속이면 둘이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바마는 이걸 쉽게 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을 각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P5, 그러니까 즉 P5는 그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가 5개국 플러스 1 독일입니다. P5 플러스 1이 한 편이 되고 이란이 돼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6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맺은 거거든요. 미국만 나오니까 5나라는 야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은 웃기지 마 우리는 계속 제재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하게 돼서 결국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란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핵 농축을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바마 때로 하면 20%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60%에서 80%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핵 문턱 국가라고 하는 게 바로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핵폭탄이 아니라 아직 핵폭탄은 아니고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그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그 핵 문턱 국가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대책이 없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만이 지금 이 전쟁을 틀을 이해하십니다. 미국은 나오려고 그런다.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이란은 잡아야 돼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엄청 때렸지 않습니까?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중동에서 미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란 어떡하냐? 야 이스라엘 니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사위였던 쿠슈너가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과 아랍을 손잡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을 손잡게 해요. 그 이유는 손잡고 니네 둘이 제일 싫어하는 놈 있잖아 이란. 이란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 거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땡큐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랍과 손을 잡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중동에서 싸울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에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합니다. 야, 니네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하면, 즉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인정하고 하면 그 순간 우리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니네하고 손잡겠다.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거절합니다. 그때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게 없던 게 아니라 1993년에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체제로 가기로 틀을 놓은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94년에 이사크 라빈 총리, 그다음에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 그다음에 피에로의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했잖아요. 근데 95년에 이사크 라빈이 암살당하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예요.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겁니다. PA가 자치정부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그걸 인정해가지고 국가를 만들면 바로 손잡고 그러면 이 문제가 다 끝났을 텐데 네타냐후 놓았습니다. 네타냐후는 뭔 생각이냐? 우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해결해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 생각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거고 먼저 우리가 아랍 국가들하고 손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을 하겠다. 그건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라든지 이런 걸로 유인도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원했는데 아랍 국가들은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지분이라고 팔레스타인 해방한 기부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잘 사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돈을 주는 쪽에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너네 줬는데 조건 없이 많이 줬는데 너네 집들이 뭐 한 거냐?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거. 남미청 경제만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2020년에 아브라함의 자식들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의 이스마일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신화가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무슬림 사회에서는 우리 무슬림들은 이스마일 자손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교는 이삭의 자손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신앙의 선조고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름으로 뭔가를 같이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2020년에 백악관에서 합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은 나라가 이제 네 나라가 된 겁니다.
평화를 맺은 게 제일 먼저 이집트하고 맺었죠. 이집트하고 맺자마자 이집트 맺은 대통령 죽습니다. 자국군의 손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평화를 말하면 죽어요. 예. 그리고 1994년에 요르단하고 평화협정 맺고 두 나라가 유일했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 맺었고요. 그 여파로 모로코하고 수단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하죠. 네타냐후는. 이번에 그래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자랑한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 내가 아랍보다 먼저 손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다 웃었는데 야 봐라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너 며칠 전에 들었지? 사우디도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 조만간 손잡을 분위기야. 이 분위기였어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도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내건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 나 너랑 손 굉장히 잡고 싶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면 아주 그 선물 세트가 같이 와요. 사우디가 손을 잡는 순간 그동안 이스라엘과 손 잡는 걸 거부를 했던 많은 이슬람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라든지 이게 단지 중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요.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뭐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사우디들이 쉽게 못하는 이유가 자국민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손을 잡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게 야, 너 우리하고 손잡고 싶지? 그러니까 사우디도 알아요.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싶은 마음보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뭔가 사우디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만 손을 잡으니까 사우디가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 좀 해결해 보시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나 너하고 손 못 잡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살만 국왕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손잡지 말라고 왕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힘이 센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 어떻게 거역하냐. 그러니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우디하고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적 지역에서는 국가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무역 통로가 막혔으니까 인도에서 시작해서 인도 문드르 항구에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그거를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르 항구에서 내려서 푸자이르 항구에 내리면은 호르무즈 해협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란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관장을 하니까. 그러면 푸자이르 항구에서 내려서 거기서 열차로 실어서 화물 열차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까지 가서 다시 거기서 물건을 내려서 배에 실어서 유럽으로 뿌린다. 이 엄청난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뭐 아시다시피 경제의 길이 열린다는 그 관련된 국가는 다 국강의 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걱정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걱정되는 게 사우디에서 이스라엘 가는 라인이 걱정되는 거예요. 요르단이요.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자,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랑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치정부는 서안에 있거든요. 웨스트뱅크에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쪽. 근데 얘네들하고 손을 잡으면 끝나냐? 아니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정부 하는 기구가 두 곳입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입니다. 가자 지역은 제가 이걸 좀 보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가자 지역은요.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요. 가자 지역하고 서안 지역은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우리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수도가 있는 라말라가 있는 서안이라면요. 요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예, 걸으셔야지 학생회관이 가면 가자 지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2006년에 가자는 하마스가 장악했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그 여당이라서 파타라는 정당이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파타의 차이는 뭐냐면요. 파타는 PLO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정치 기구인데요. 파타는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예요. 예. 거기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국가는 네가 종교가 뭐든 간에 네가 무슬림이든 크리스찬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세속적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게 파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마스는 no.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을 없앤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완전하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하마스의 목표고요. 이게 88년 자신의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국가는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이슬람이 주축이 되는 국가니까 여기서는 크리스찬이나 비무슬림들은 쉽게 말하면 2등 시민이에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보호받는 조건입니다. 동등과 보호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슬람주의적이에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근데 이게 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국가를 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2017년에 무슨 말을 하냐면 1967년 이전의 경계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뺏어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뺏기 전에 상황에서의 팔레스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스라엘 인정 안 한다.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겠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해온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얘기를 하니까 파타가 뭐라 하냐면 야 우리는 40년 전에 끝낸 문제를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도 처음에는 전체 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요. 하마스 임시 휴전을 하자고 인도적 휴전안이 유엔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찬성을 안 했어요. 그게 이라크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라크 이거 잘못된 거다. 개표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우리는 반대다 그러는데 이라크가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라크는 어떤 논리냐면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하진 않는데 그러면 이 휴전안이 찬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사실 그 논리입니다. 예. 그런 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란은 찬성했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란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은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대화라는 채널이 없고요. 이란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월드컵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결승전에 만나면 이란은 경기 포기합니다. 그냥 포기해요. 네. 실질적으로 금메달이 달린 올림픽에서 이란 선수들이 포기한 적 많아요. 이스라엘과 4강전에서 만난다. 포기. 객관적인 전쟁에서 이기는데도 포기. 걔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합니다. 네. 그냥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국가로서 같이 안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마스는 1987년에 만든 조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원했습니다. 하마스를 만든 사람이 아흐마드 야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뒤에서 후원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흐마드 야신이 하마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후회는 했지만 후회는 합니다. 후회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2006년에 선거에서 이기거든요.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때 이 하마스를 뒤에서 밀어준 거는 네타냐후 정부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마스가 힘이 세져야지만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둘로 나눠져야지만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오늘 하마스를 키운 거는 누구냐? 넌 네타냐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게 그리고 하마스는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고 싶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 카운터파트가 누구겠냐 이거죠. 하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자치정부겠죠.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마스는 대화 안 하거든요. 자치정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둘이 생깁니다. 하마스 너무 싫죠. 하마스는 완전히 낙동강을 오리해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네. 두 번째, 이란. 이란은 말씀드렸듯이 그 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이란이다. 오바마는 그래서 핵협상으로 해서 이란을 손을 잡아놓고 나오려고 핵협상을 했고, 트럼프는 아랍과 이스라엘을 손잡아서 이란을 견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 안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으면 이란이 왜 걱정이 되느냐? 지금은요, 예를 들면 핵 문제가 터졌다. 핵 문제가 터져서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만히 손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발진을 해가지고 전투기가 이란까지 가가지고 때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공중급유도 해야 됩니다. 항로를 열어줘야 돼요. 아랍 국가들이. 항로를 열어줘도요, 중간에 공중급유 없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비행을 해서 때리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이란 때리는 건 장난이 아니죠. 사우디하고 쉽게 사우디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사우디 이용할 수 있고. 이란에서는 악몽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란은 왕따가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란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이었던 10월 1일에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에서 외국 손님들을 자리에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화해를 했으니까 대사급 외교를 제기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잘해서 막아보겠다 얘기를 했고 10월 2일 날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는 말에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사실 이슬람에서는 경주도 경마도 금지인데 아마 알아듣기 쉽게 해주라고 이슬람법에서 얘기하지 않는 도박을 얘기를 하면서 지는 말에 내기를 걸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진 말인데 왜 거기다가 뭐를 거느냐. 그러니까 이란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는 이유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16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봉쇄를 했다. 두 번째로는 불법 정착촌을 확장했다. 세 번째로는 불법 정착촌에 들어온 이스라엘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혔다. 네 번째로는 우리 무슬림들이 중요한 알-아크사 사원, 그러니까 즉 성전산에 있는 무슬림들의 사원을 이스라엘의 고급파들이 계속적으로 탈취를 하기 위해서 폭력 사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불법 정착촌이라는 건 뭐냐면요. 1967년 때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가자인데 거기에다는 그거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정착촌을 지을 수가 없어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계속 무시하고 거기다 정착촌을 계속 지었어요. 알바키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2005년에는 가자에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정착촌을 다 철수했어요. 가자를 다 넘겨주기 위해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예, 저항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쪽에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계속 정착촌을 짓고 있거든요. 사실 신문에 안 나는 얘기를 좀 쓰면 이거 사실 이거는 종교 이걸 떠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건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데 잠깐 집을 나와가지고 장에 가거나 어디 모임에 가거나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동유럽에서 온 지금 방금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고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불법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몰아내면서 그 땅을 뺏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농사지었던 거 불지르고 그 사람들의 차를 부수고 그래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뭐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모든 정치적인 견해는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도덕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저같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보면은 이 분노가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를 걸었고, 네 가지 이유는 사실 합당한 이유는 돼요. 그게 그 비판의 이유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한 비판의 이유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건 됐지만, 그런데 전쟁을 이 시점에서 일으키는 거는 이 큰 그림, 예. 지역에서 있는 중동의 변화에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효과가 당장 나타났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 해온 거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격은 어찌했든 간에 목표는 달성했어요. 만약에 그게 목표였다면, 배경이 목표였다면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이거를 처음으로 공격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동안의 전쟁은요, 하마스가 로켓을 쏘고 로켓 한 발에 $600짜리입니다. 정확합니다. $600짜리를 쏘면 이스라엘이 $60,000짜리 로켓으로 막았어요. 그게 아이언돔입니다. 네. 그걸 계속했고, 그리고 로켓을 쏘면 이스라엘이 막고, 그 다음에 로켓 발사 원점을 타격한다고 공습을 하고, 이거였거든요. 계속 전쟁은.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생각지도 않게 하마스가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1,0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충격이 큰 거죠. 한 1,4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10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 다음 날이었고, 초막절을 쉬고, 초막절이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고, 연결이 이어지는 느슨한 분위기여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들이 넘어온 철책이 전부 다 AI 철책이어가지고, 예, 다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고 인력 없이, 예, 거기서 허점이 보인 거죠. 그걸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랑했던 그 AI 철책을 무력화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하마스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일주일 전에 준 정보도 그냥 묵살해버렸고, 여러 가지로 국가의 민낯이 드러나버린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아무튼 하마스를 두고 뭐 공습이 됐고, 그다음에 인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계속 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을 본다면은 그냥 쉽게 끝나는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인질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데 저는 인질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국제사회 여론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내각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질에 대한 그 중요성이 우리나라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미국이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미국민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100% 미국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잡혀있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라는 게 그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하마스가 뻘짓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태국 사람들 한 17명 들어있어요. 태국 노동자들 잡아왔어요. 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죠. 태국 노동자들이 있어요. 서구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제일 처음에 항공모함을 이례적으로 2대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모함을 2대를 보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항공모함을 왜 보냈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피터 제이안이라고 아주 유명한 지정학자는,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낸 거는 미국민과 미국 정부가 약속이 있지 않느냐. 미국민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잡히기만 하면은 무조건 미국 정부가 구출해야 된다는 게 미국민과 미국 정부의 불문율인데, 그래서 항공모함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항공모함 안에 전투병력도 없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전투병력은 없지만 그래도 항공모함을 보낸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만약에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위에서 레바논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미국이 그것 때문에 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맞을 수 있겠죠.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항공모함이 뜨니까 발끈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끈합니다. 지금 이게 그건데요. 러시아가 왜 발끈하냐면요. 항공모함이 떠서 키프로스 섬 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통 700에서 9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러시아까지 사정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기회로 해서 우리 쪽에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전황이 불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급하게 뭐를 내느냐, 명령을 내려가지고 미그 31에다가 미그 31기에 초음속 미사일, 아직 미국 못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초음속 미사일을 실어서 흑해로 띄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못 막습니다. 네, 못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뜬 다음에 우리 신문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조롱거리 뉴스가 나오는 게 미국 항공모함 어디로 숨었니? 네, 숨어버렸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동시에 군함 6척을 호르무즈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예, 군함 6척 왜 움직이냐면 중국에 수입되는 석유 자원,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똑같은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오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거기를 막겠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자원을 거기서 안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례적이죠. 군함 6대 보내는 건 이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러시아, 이란, 중국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갑자기 전선이 두 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갑갑한 게 이 전쟁이 가라앉혀야 되는 전쟁이에요. 가라앉혀야 전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장이 지금 두 곳이 열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블링컨이 그랬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은 전장을 더 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외교 정책에 실패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패했다는 게 미국 민주당이 사실은 바이든이 가기 전에 블링컨이 가서 중동에 가지고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도착 제 일성부터가 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언론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총리하고 해야 될 말인데 그걸 언론에 내고 내가 여기 온 거는 미국 국무장관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치명적인 실수죠. 그 말을 들은 아랍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군. 국무장관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난 처음 봤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까타르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자를 계속 공습을 하는데 사실은 아랍 민심이 뜨거운 건 가자 공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마스 죽인다고 너무 많은 하마스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 1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고 블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은 자기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랍 민심은 완전히 미국 반미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이 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넘어서서 이게 반미 반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되거나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대결이 되거나 이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역시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전쟁을 확장시켜 버렸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요 이번 전쟁의 가장 승자는 누구냐면요 러시아입니다. 아무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네, 끝났어요. 우크라이나는요. 젤렌스키는 완전히 패자고요. 그리고 이겨도 진 전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겨도 진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왜 진 전쟁이냐면 일단 세계 여론이 완전히 이스라엘 돌아섰어요. 저는요 중동 지역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반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반대주의를. 특히 20대들 엄청납니다. 전쟁 초기에요. 제가 그 조그만 정보를 하나 읽었는데 미국의 그 장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미군들 중에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셈주의가 우리 군대에도 있다. 근데 저는 반셈주의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번에 놀란 게 SNS의 파급이 엄청나게 큰 게 가자 공습, 죽은 아이들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평소에 정치적으로 내가 친이스라엘이고 뭐 친팔레스타인이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 전쟁이 이게 계속 돼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각국의 정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반전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클 거라고 봐요. 나오자마자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침략당한 전쟁입니다.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전격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침공당했는데, 그로부터 처음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 전쟁은 당시에는 73년에 이집트라는 국가가 들어왔었어요. 이거는 50년 지난 지금에는 무장 세력이에요. 무장 병력이 들어왔어요. 무장 병력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더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요, 여론도 그렇지만 내가 지상전에 들어가 있는 순간 이 주변에 있는 저쪽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으니까요. 헤즈볼라가, 친이란 세력들이. 그래서 하마스의 친구 헤즈볼라라고 해서 헤즈볼라는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헤즈볼라의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여기도. 여기 이스라엘이 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미국이 실패했다는 게, 2003년에 미국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사담 후세인인데, 이라크라는 나라는요 시아파가 60%예요. 순니파가 20%고 20%가 쿠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순니파 출신인 사담 후세인이 철권 통치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출발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무기와 돈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시리아는 이란하고 반미연대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은 2003년에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2003년 전쟁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너 지금 사담 후세인 무너뜨리면 이란이 이제 이라크 다 먹는다. 그때 미국이 뭐라 하지 아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론이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되니? 60%의 시아파들이 누구 찍겠니? 결국 이란 편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 레바논과 이어지는 이란의 동무대, 즉 시아 초승달 지역이 만들어질 것이고, 아라비아 반도가 위험해지고 전 중동이 위험해진다. 미국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1991년에 사담 후세인과 제1차 걸프전 할 때 미국한테 야, 이번 기회에 사담 후세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친한 애들도 앉혀놔야지. 좋다. 근데 미국이 야, 그러면 이란이 이라크 다 먹을 텐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내가 더 잘 알아. 지금 이란은 그럴 능력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빨리 해야 돼. 근데 그때는 미국이 안 했어요. 그런데 2003년에 한 겁니다. 근데 한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란의 동무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 조지 부시 아들은요, 완전히 미국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사실 조지 부시가 만든 거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헤즈볼라가 치고 들어올까봐 3주 동안 헤맸고, 그리고 미국은 항모를 보낸 거예요. 헤즈볼라만 있습니까? 이라크에 시아 민병대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시아 민병대가 있어요. 그리고 후시에도 민병대가 있습니다. 후시를 이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마스는 순니예요. 그러니까 순니니까 시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헤즈볼라는 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의 민병대는 다 시아입니다. 후시는 시아는 시아인데 약간 달라요. 이게 다르게 일테면 개신교 치면 장로냐 침느냐 이런 차이 있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후시는 시아입니다. 이들이 종교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는 엄청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멸망. 팔레스타인 독립이에요. 팔레스타인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들을 이끄는 힘이에요. 그게 이끄는 힘이고, 그래서 이 후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얘네들의 그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이 좋은 거기 아시겠죠? 파란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알라는 가장 위대해서 알라후 아크발. 맨 밑에는 안나스르 이슬람의 승리를. 그다음에 중간 빨간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줄은요, 알마우트 아메리카, 미국에게 죽음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세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저주를.
그러니까 반미 반 이스라엘로 완전히 있는 거고 이러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표를 쓰냐 안 쓰냐는 차이가 있지만 삼립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라 나온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다. 그리고 이란은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둘러서 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에 참여한다면 미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란이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 생각하겠다. 니들이 전쟁하는 거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고 그 말 나오고 얼마 있다가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하산 나스랄라가 연설을 했는데 저희는 확전이 되느냐 놀래가지고 봤는데 결국에는 확전 안 하는 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이 상황이 끝나느냐? 끝날 리가 없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저는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는 다 사라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마스가 전 세계에 준 충격 중에 하나는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동의 평화가 없겠구나. 어떻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팔레스타인을 해결하려면 선생님들 생각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나라를 만들어줘야겠구나. 투 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가야겠구나.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게 그겁니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두 개가 따로 가자. 그럼 팔레스타인 국가가 어디냐?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다. 그거 팔레스타인 국가로 하자. 근데 문제는 국경을 어떻게 할래? 언제 국경을 할 건데? 이스라엘이 67년에 전쟁을 해서 지금 상태였는데 전쟁 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전, 오바마도 그랬습니다. 67년 전쟁 전에 국경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 두 나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봐보세요. 두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 요르단강서는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두 나라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두 나라로 가고 국경은 67년 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적으로는. 저도 어저께 오후에 카타르에서 돌아왔는데요. 카타르에 있는 이거 싱크탱크들 물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데 어느 나라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건 죽은 아니다. Is dead. 이미 죽었다. 그런데 이상적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스테이트로 가야겠죠. 그럼 생각은 원스테이트잖아요.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국가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다 국민으로 받아들여 한 나라를 만든다. 근데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만들 때 목표가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야만 나라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시온주의자들 받아들이기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지금 인구가 비례가 정확하게 그렇게면 거의 750만 대 750만이에요. 유대인 750만, 아랍인 750만. 그러면 그 국가는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될 거고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 가면 투표를 하면 궁극적으로 아랍 애들이 이길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이스라엘이지 아랍 국가가 될 거다. 이 원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나는 이제 그러면 원스테이트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가자 지구를 이집트한테 붙여버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요르단에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국가에 사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는 이스라엘로 하면 되느냐. 나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은 싫어해요. 요르단의 강 지역에 있는 500만이 들어오면 요르단 지역의 지형적 변화가 생겨. 이미 70년에 겪었어요. 70년에 피에로가 요르단에 들어오면서 요르단 국가와 피에로가 전쟁을 했거든요. 또 그게 반복되지 않냐고 보거든요. 왜 요르단 국민의 70% 이상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무언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이 전쟁이 가져온 거는요. 이스라엘이 저는 국가로서 존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준 첫 번째 전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전쟁의 피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피해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다게스탄이라고요, 러시아 공화국 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은 비행기가 갔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을 피해서 간 사람이 피난민이거든요. 예. 일단 그게 쇼크 아닙니까? 피난하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이중 시민권자들이 이스라엘 떠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 봐라. 이 격리가 됐다 하더라도 누가 가자 지구 그 근처에 그 유대인 정착촌 그 키부스 있었던 그 마을들에 누가 살겠느냐? 이게 안 산다.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뼈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기근은 사실 네타냐후라고 생각해요. 네타냐후가 왜 실패를 했냐면 네타냐후가 이미 전쟁 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해놨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네타냐후를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타냐후 왜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자, 네타냐후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타냐후 뇌물죄 재판을 받아야 돼요. 뇌물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총리가 되면 재판을 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총리가 내려오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한 정당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어떤 당도 35석 이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연정을 해야 됩니다. 61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61석을 만들려면 나하고 색깔이 좀 다른 애들 타협을 하면서 연정을 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타냐후가 건전 보수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반대 세력 많고 그러니까 극우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극우하고 잡아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상한 방향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많이 들어오시면 사법 계획이 그건데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없고요. 그 대신 정부 행정이라든지 입법부에서 만든 상황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대법원이 나서서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동안 통과시키지 않은 건 대다수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박하는 법안을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양심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우리가 나쁜 얘기만 들어서 그러죠.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법원이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보루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빨리 법을 통과해야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그걸 대법원이 다 막고 있으니까 사법개혁을 한 거예요. 사법개혁을 하자.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 니들은 선출받지 않는 권력들이 왜 선출받은 권력이 한 거에 대해서 까부냐. 그래서 사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사법개혁이고 그걸 하겠다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50% 정도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한 게 거의 40주가 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그거를 사회개혁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아니, 이놈들 봐라 나는 아랍보다 니네들이 더 나빠 이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이스라엘만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그거 맡고 있는 거고 너는 진짜 아랍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게요 그 내전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의 시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예비군으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예비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쳐들어와도 나 전쟁 안 나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내전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마스가 공격하기 딱 좋은 날인 거죠. 이스라엘대로 무너졌죠. 예. 국제정세는 국제정세대로 내가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극우정부가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우리한테 당한 거 공격은 해줘야 되겠고 시점은 딱 50년 전 전쟁과 하루 차이 나는 10월 6일, 10월 7일 안식일 이번에는 초막절에 연결된 안식일 그때는 속죄의 날 안식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하고 50년 전에 전쟁이 나기 10일 전에 요르단 국왕이 친히 헬리콥터를 몰고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가지고 야 전쟁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첩보를 줬는데도 이스라엘에서 무시했어요. 이러기도 힘듭니다. 이러기도 힘들어요. 나세르의 사위가 전쟁이 날 거라고 정보를 줬는데도 무시했어요. 이번에는 전쟁 전 일주일 전에 이집트가 정보를 줬는데도 이스라엘이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는 처음에 그 전쟁이 났다고 했었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혹시 덫을 놓은 건가? 네, 덫을? 근데 덫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덫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차라리 덫이었어라. 네, 덫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너진 겁니다. 완벽하게. 최소의 병력만 남겼고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네들이 또 놀랐다는 거예요. 인질들을 끌고 가는데 5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가는 동안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두고 처음 전쟁하자 터키의 유력한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 전과 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세력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에서 이겨도 진 전쟁이라는 거고요. 이게 중동 정세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무엇보다도 역시 국가 방위는 AI가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 저는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AI 처치에 그거 좋을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결국 네탄야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익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최악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여유를 보면 미국의 외교에서 보면 역시 그 정책 책임자들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그냥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우리 하마스 비판했고 그거 이상 더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시장 개척하고 뭐 여러 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중동 민심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해서라도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모하mmad bin 살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공동성명했던 그 내용대로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그 불필요하게 우리가 우리 가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자초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이 슬라이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많이 배웠는데요. 시간상 딱 프로에 3분만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중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너무 설명을 잘하셨네요. 반대하자 제가 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딱 한마디는 생각나더라고요. 나라는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망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고요. 네타냐후도 MIT 출신입니다. MIT 학부 경영학 석사도 했고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습니다. 얘가 망친 겁니다. 부시도 학벌 되게 좋죠. 근데 공부 잘하는 바보가 말이에요. 부시 IQ 80일인 건 아십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뇌 지하가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술은 끊어내 40세.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했던 사람인데 2003년 전쟁을 그레스전에다 그 문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소주성도 아마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 좀 많이 오시면 연말이니까 제가 다 초대할 겁니다. 다음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공짜니까 다 데리고 오시죠. 다음 주에. 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